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전주방송 우리 동네 소나기의 김선욱입니다. 요즘 새 정부 들어 화두가 일자리죠. 그런데 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노후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 한 분 모셨는데요.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 장우철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장우철입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이 그 어르신들하고 막 조화하다 보면, 조화를 이루다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으시나요? 예, 뭐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네. 이제 뭐 아들 같다 네. 이렇게 해서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편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지역에서 이런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준비하고 중개를 하고 마련해주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요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좀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또 이제 부양하는 게 네. 본인들은 이제 부양을 어머니 아버지를 해드렸지만 그렇죠. 또 요즘은 뭐 자녀분들이 뭐 부양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어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여가 선용 문제에서도 그렇죠. 또 일을 좀 하는 게 네. 아무래도 건강상도 도움이 그렇죠. 되니까 좀 관심을 네.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전엔 61세 하면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뭐 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경로당 가 61세 나이 껴주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데 어르신의 노인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우리 경로당에 가도 70 안 되면은 좀 심부름해야 된다고 해서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또 이제 그 법에는 이제 65세 이상이 이제 노인으로 돼 있긴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7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지금 노인이 돼야 그렇군요.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설문조사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또 이제 어느 뭐 급진적인 쪽에서는 한 75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노인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노인이란 개념이 사회가 젊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건강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나이를 가지고 옛날 기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고령인과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가 선용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노인 일자리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 부분이라든가 생계 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요즘 그 노인 자살 문제까지도 네, 그렇죠. 가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활동하는 그런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이 네.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노인 일자리 문제가 제가 서두에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청년 일자리에 집중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있고 특히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또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간 역할을 우리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센터 그걸 다 하고 계신데 야, 그거 어렵지 않나요? 지금 뭐 청년 일자리도 어렵고 네. 또 노인 일자리도 어렵고 그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이제 구직자와 구인처 간의 어떤 그렇죠. 미스매칭 나는 그렇죠.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네,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직 시 어떤 거 조건을 원하냐. 그래서 예. 그럴 때 일단 노인분들은 일단 조건 따지고 나 일자리만 줘라 네. 하시는 분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출퇴근 거리. 너 네. 집에서 너무 멀면 그렇죠. 좀 어르신들 싫어하시고 힘드시니까. 또 이제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 시간보다는 좀 시간제 일자리 이런 그래서 거를 보니까 이 시간이 예. 4시간 정도가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죠. 그렇게 한나절 정도 예, 오전 예, 타이밍이면 예. 딱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급여도 뭐 그렇게 많은 금액보다는 그러시네요. 30만 70만 원 제일 높게 나왔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한 이 정도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요걸 제가 놓고 잠깐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일자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동의 강도를 높인 것보다는 강도가 낮더라도 그렇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임금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예. 찾는 거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갈 곳이 있다는 거. 예. 그 어르신들한테 또 다른 그 일자리가 복지지 않나.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그 어르신들이 좀 인기 있는 일자리 어느 일자리를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예. 그 연령별과 또 약간의 그 전직
어떤 일을 종사하셨는지 그렇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또 그다음에 학력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틀린데요. 그래서 좀 예. 요즘 베이비붐 세대가 예. 많이 지금 앞으로 예. 이렇게 진출하고 그렇죠. 계죠. 이런 분들은 좀 약간 고급진 일자리,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강사라든가 네. 컨설팅 네. 뭐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시고 행정직 쪽을 선호하시고요. 이제 근데 대다수의 노인분들은 지금 이게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또 네. 좀 간단한 일, 예. 뭐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그 제가 방금 요 표를 보니까 예. 제가 눈이 확 들어왔던 것이 일반인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지 않나. 다시 이야기해서 어르신들은 30에서 한 70만 원 사이 평균 50만 원 정도만 돼도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눈높이에 어르신들은 좀 맞춰져 있는데 이 구인 하는 업체 측에서는 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데이터라든지 의식을 좀 잘 모르시고 너무 이렇게 뭐 그 비용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좀 이렇게 생각하시나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구인 광고 내는 업체들은 어떤 입장을 좀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 어떤 기업체 고용해 주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예.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계신데 겁부터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또 경력이 또 있으신데 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처럼 힘이 약하지 않을까. 네. 또 어떤 뭐 좀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 어르신들이 일단 좀 맨 처음에는 좀 젊은이분들보다는 한 조금, 70% 정도 네. 조금 약간 못 미칠 수가 있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일이 익숙하다 보면은 네. 이제 거의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신다고 또 예.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리고 예. 네. 그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우리 센터에서도 또 그 임금을 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시지 않나요? 아, 예, 저희가 그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또 뭐 시니어 인턴십이라든가 네. 기업 연계형이라든가 해서 또 기업주님들이 우리 어르신을 채용해 주면은 또 급여 한 50% 정도 이렇게 채용 그런 성과급을 드리는 게 있고요. 예. 또 그 시설 자금 같은 것도 제가 지원해 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르신들 모셔다가 일을 좀 같이 하시고 그렇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자금도 지원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르신을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고 이제 지원이 되니까 네. 어르신도 일자리 찾고 네. 그죠? 기업도 저기 고용하고 우리 센터도 또 취업 알선도 하시고 일거삼득이 참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깔끔히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네. 이제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 하시려면 그래도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소양이라 이런 예, 교육도 예, 좀 예, 하고 예. 계신가요? 어떻게 예.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구인처와 구직자 간의 그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저희가 예.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냥 저희가 알선해 드렸을 때 하고 약간의 그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라도 받고 가신 분들하고 네. 많이 차이가 나신다고 그 업주분들이 그래요?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린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소리도 많이 듣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기본 교육과 직무 교육으로 좀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뭐 대화 방법 이런 거 애절 교육 네. 좀 해드리고 좀 맞춤 교육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사분들을 우리 그 업체 측에서 와서 직접 하게끔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도 효과도 있지만 면접의 효과도 있어서 그것도 네. 이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예. 특히 이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그 고령 친화 기업을 또 발굴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이 고령 친화 기업 어떤 곳이고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 지금 건가요? 저희가 현재까지 한 50여 개의 업체를 지금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고령 친화 기업이라면 이제 도내 기업체 중에서 이제 3명에서 5명 이상 어르신들을 채용해 그 기업이고요. 또 네. 3개월 이상 정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좀 채용해 주신 기업들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인증 마크도 좀 드리고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시설 자금 지원을 그럼요. 해드린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고령 친화 기업이다 이렇게 네. 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화 기업이 되려면 뭐 조건이 또 있습니까? 뭐 까다롭습니까? 아니 뭐 고령 친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하고 싶은데 너무 까다로워서 못해. 뭐 이렇게 뭐 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고요. 우리 이제 그리고 또 이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또 인력을 좀 젊은 인력을 쓰고 싶어도 또 주변에 또 어르신들밖에 예. 없어서 또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 이제 그 뭐 그렇게 조건은 까다롭지 않고요. 하여튼 어르신들 써주시면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 교육부터 네. 아까 인건비 지원 시설 자금까지 네. 뭐 저희가 하여튼 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아까 말씀 인건비도 지원해 시설 개선도 해드리고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기업이 발달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거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그 시니어 빵집이나 카페 요즘 전주시청 앞에도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예, 있어서 제가 간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니어 빵집이나 카페 이런 부분도 좀 집중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저희 그 한국노인력개발원이라는 네. 데하고 같이 이제 그런 그 시니어 뭐 빵집이라든가 예. 뭐 식당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주막 예, 그런 알겠습니다. 천년놀이봄이라고 저 거기 해서 닮았는데. 이제 어르신들로만 구성돼서 네. 이렇게 하시고 있고 또 뭐 남원 부강이라든가 네. 또 지금 완주군에 보면 노클푸드 그 네. 우리 음식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새참수레라고요. 네, 네, 벌써 네, 2호점까지 네, 지금 내고 네.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지역 외에도 또 뭐 타 지역 보면은 또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에다가 예. 그 실버 카페에서 지금 예. 100여 개를 목표로 우리 시장님이 아주 네. 저희도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이렇게 기업 형청으로 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또 실버 택배 사업을 아주 뭐 네. 대대적으로 해서 예. 그 어르신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예. 근데 사실 그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어떤 그 어떤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려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사실 계속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제약도 하고 뭐 제약이 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고충도 많으시죠? 예, 또 예산 문제 나오면 저희가 일단 한숨부터 그러니까요. 나오고 네. 또 전라북도 또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또 항상 우리 공무원님들 보면은 저희가 또 미안한 마음도 그렇죠. 있고 또 고령화가 또 많은 도시고 예, 예, 저희가 네. 또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의 이게 국비 사업들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네. 국비가 많이 내려와도 또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그럼요. 되는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이제 늘리면은 국비가 50%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지방비를 다 매칭해야 그렇죠. 되는 또 네. 안타까운 또 현실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기초노령 연금 수급도 그 상당히 예. 높은 도입니다. 그래서 좀 복지 부담 비율이 타도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다른 그렇군요. 좀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분을 좀 기대하시고 어느 부분을 좀 우려하십니까?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부는 일자리가 최대 화두다. 네. 나는 일자리에 총력하겠다 해서 일자리 위원회도 만드시고 네. 뭐 또 우리 총리님도 일자리 그런 총리라고 해서 또 우리 전남지사 그러셨죠? 예, 네. 이렇게 또 예. 해주시고 예, 또 예. 지금 공약 사항도 이미 예. 지금 노일자리를 지금 43만 개 정도인데 80만 개까지 늘리고 현재 지금 22만 원씩 주는 재정적 일자리 사업도 40만 원까지 늘리겠다.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미니잡 형태의 일자리를 예.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공약들이 나오시고 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 일자리 예. 늘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우려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네. 민간 일자리를 늘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아까 그런 그 국비를 주셔도 네. 지방비가 매칭돼야만 안타깝네요. 저도 좀 해야 못하는 상황이 되고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 누리 예산처럼 네. 지금 국비로 전액 해주신다고 그렇죠. 했기 네. 때문에 예. 노일자리 같은 이런 복지 분야도 예. 좀 국비의 비율을 전액 주시면 좋은데 예. 좀 그 매칭 비율을 좀 국비로 높여주시면 77대 3 정도만 해주셔도 예, 훨씬 여유로울 훨씬 텐데. 저희가 여유롭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그 예. 새로운 일자리 발굴하는데 그 나머지 예산을 예. 좀 그렇죠. 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이제 저 우리의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했고 예, 예. 사실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이제 교육도 받고 취직도 하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항상 그 일단 어르신들은 그 정부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일자리 양을 좀 확대해 달라. 예. 또 기간도 지금 9개월 하시는 거 좀 1년 연중하게 예. 해달라. 또 제일 중요한 좀 돈 많이 달라. 예.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제 민간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민간 취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전문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예. 네. 성일 일자리는 뭐 고용노동부나 워크넷이라는 이런 뭐 좀 활발히 있는데 그렇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네. 요즘 일자리 센터도 전라북도 하나밖에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또 교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료들, 특히 정부에 미입한 자료들을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네. 도표로 보면은 네. 우리 청년들이나 대중들은 일단 대중매체라든가 공공기관 예. 알선기관이 우리 고용노동부나 네. 뭐 우리 워크넷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네. 기관으로 쭉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예. 그에 반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뭐 딱 그 그러네요. 노일자리 의뢰하는 우리 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갈 그러니까요. 데가 없고 네. 이런 데서는 또 민간 취업은 또 알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일자리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이분들의 정보도 주고 네. 또 교육도 좀 시켜주고 훈련도 네. 해주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실 때는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 청년 일자리가 빼앗긴다 아니면 청년 일자리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빼앗긴다 이렇게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 예전에 보면은 그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뭐 희망퇴직을 빨리 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요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치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고령층 일자리 얘기할 때 꼭 그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청년과 어떤 세대 갈등,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뭐 지금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요. 뭐 네. 이런 얘기들을 꼭 막 대결 구도로 청년 실업 대 뭐 노인 실업 예. 그래서 뭐 짜잔 하면서 네, 나타나고 네, 막 네, 그러는데 네. 좀 이런 거는 그 좀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청년층이 추구하는 일자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추구하는 분야가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정규직 분야에 관심 있는 거고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제에 관심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파트타임 시장도 좀 선호하는 분야가 또 틀려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건설 현장이나 농업 관련직이나 경비청소 등은 관심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다 노인 분야인데 그리고 이게 겹치는 분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렇군요.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냥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갈등의 구조로 볼 게 아니라 상생 구조를 어떻게 네. 만들어갈까, 네. 서로 세대 간의 윈윈할까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리니까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잡자면 이거네요. 겹치는 게 없다. 크게 없는 거죠. 뭐 예, 약간의 크게 없다. 텐데, 예. 겹치는 게 크게 없다. 예. 이거는 갈등 요소가 아니죠, 그죠? 네, 예. 상호 보완 관계가 예. 될 수 있다. 뭐 예를 하나 드리면은 예. 우리가 임실 치즈마을 뭐 자주 아시잖아요. 네. 이게 맨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들은 치즈로 돈가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체험 마을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경운기를 이용해서 예. 체험 마을까지 태워다주고 그랬죠. 네. 이러다 보니까 체험객이 엄청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와서 홍보도 해야 되죠, 교육도 해줘야 되죠, 예약도 받아야 되죠, 회계도 해야 되죠. 네. 이게 상생의 구조를 얼마든지 그렇죠. 만들 수 네.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립의 관계로 보실 게 아니라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네. 좋은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에 대해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 표현도 저는 노인 일자리보다 어른 일자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좀 용어의 문제도 좀 예. 저희가 좀 이제 개선해 이제 바꿔야 된다. 네. 우리 경로당도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요. 게 예. 하여튼 좀 그건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인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인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뭐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예. 느낌이 드는데 어르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동안에 연륜이 좀 배어 있고 예. 그걸 통해서 사회의 어떤 확대 재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아, 어르신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물건 팔 때도 네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예. 지금 작년이란 말을 좀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제 저희도 좀 그런 건 네. 좀 바꿨으면 저도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어르신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 노인 네, 일자리 네.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노인 일자리 이런 쪽에 우리가 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이런 경제적 문제는 좀 삶의 질과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 고령에 은퇴하게 되면은 좀 노인의 뭐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뭐 경제적 예. 빈곤이라든가 질병, 사회로부터 소외, 뭐 고독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생활이 좀 어렵고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질병 문제가 걸렸을 때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 의료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예. 때 좀 위험성이라든가 또 경제인으로서 사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은 네. 소외를 받게 됩니다. 네. 이러면은 또 그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럼요. 또 이게 네. 또 자살률과도 연관이 네. 되기 때문에 또 그 이어서 사회 기회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의료보험이라는 예, 여러 가지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해야 예, 예. 사회 기회 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생산도 하고 맞습니다. 가족도 행복하고 예. 다 좋으니까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 한번 우리가 예, 또 이렇게 일을 하는 아, 이유라든가 네, 또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뭐 우리가 예. 하는데
가장 또 불행하게도 생계비가 생계비 높군요. 마련 때문에 네.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용돈, 뭐 소일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일을 또 하지 않는 이유도 또 건강상이 그러니까요. 제일 크고요. 야. 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네.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생활비 마련이 정부 지원금이 한 40%가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실 좀 이야기가 자꾸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안타깝긴 한데 예. 사실 이번에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해주고 중개하기 위해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계획이 돼 있죠? 맞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6월 22일 날 예. 또 화산체육관에서 네. 또 우리가 1시부터 저희가 전북 시계 일자리 한마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날은 어르신들은 뭐 그냥 오시면 됩니까? 뭐 이력서라도 준비해 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원래 됩니까? 우리 네. 청년 박람회 할 때는 뭐 사진 갖고 와라, 네. 뭐 이력서도 좀 작성해 네. 와라 하는데 우리 네. 어르신들이 뭐 그런 게 뭐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네. 그냥 편하게 몸만 오시면 오늘 사진도 팍 찍어주고 네, 제가 뭐 네, 찍어드리고 또 우리 뭐 자원봉사자들 와서 안내하시는 아이,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다 써드리고 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네.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자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뭘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네, 가야 되지? 네. 이런 자신감이 없으시면은 못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담감 예,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부담감 부담- 갖지 말고 예. 오시라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네. 그냥 마음 편히 뭐 하나가 보다 예, 이렇게 해서 좀 와서 이런 직업도 있었어, 뭐 이런 행사도 해, 예. 이렇게 와서 그냥 즐기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날 잘 되면 그 자리에서 채용도 결정이 나나요? 일부 업체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도 되고요. 네. 또 저희가 그날 당장 취업이 안 되셨더라도 또 사후 관리를 통해서 네. 또 이렇게 취업을 알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그 굉장히 그 절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왔을 때 어르신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안내 좀 많이 네. 해주시고요. 사실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사적인 질문 좀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됐으니까 공적인 질문만 받아요. 오늘 사적인 질문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뭐 대다수의 우리 지금 중장년 이렇게 저와 같은 나이대들이 준비를 많이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우리가 3대 그 준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네. 연금이라든가 또 우리 퇴직연금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시는데 하여튼 뭐저 나름대로는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사시는 분이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항상 부족하다. 아, 네. 이렇게. 저는 그 센터장이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의 그 산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처음 이야기했듯이 65세 이후에서 이제 그 고령화가 되면서 그만큼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발생하는 산업적 요소가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거다. 그죠? 그런 모습을 선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센터장님이 한 70대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실버 산업을 주름 잡고 있지 않을까. 아유 너무나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하시고. 그때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아유, 예.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강의는 좀 해드릴 수 아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예. 가능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좀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 좋은 메시지 좀 하나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라는 게 어르신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갖고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저희한테 좀 오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시체 말로 우리가 왕년에 이런 말 하시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한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오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장우철 센터장님하고 쭉 이야기 듣다가 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 정규직 일자리보다도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일하시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금도 고임금이 아니지만 50만 원 내외 정도면은 월 만족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하고 일자리가 많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또 사회가 또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자녀들도 또 열심히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실히 또 예. 해주시길 기대하면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